평범했던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가족들은 오랜 시간 그를 찾았지만 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3년 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괴이하고도 이상한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리차드 호글랜드입니다. 그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1982년 린다 아이슬러를 만나 재혼한 후 미국 인디애나주의 주도인 인디애나폴리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리차드가 다니는 회사는 꽤 월급이 높아 예쁘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린다는 유머러스한 성격을 가진 리차드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11년이 흘러 두 사람은 2명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매튜, 둘째는 더그였습니다. 리차드는 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상적인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린다는 리차드가 좀 변했음을 느낍니다. 가족들과 얘기도 하지 않고 잘 웃지도 않으며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평소 그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린다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993년 2월 10일 수요일 린다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 덕을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갈 무렵 오후 4시 45분쯤 린다의 전화기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리차드. 린다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 시간에 남편이 전화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수화기를 들자 남편이 말합니다. 몸이 별로 좋지 않아. 응급실에 가야겠어. 린다는 몇 분 뒤면 곧 퇴근하니 자기와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는 괜찮아. 이미 출발했어. 라며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하고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먼저 아들 더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시각이 오후 5시 45분이었습니다. 집에 온 린다는 크게 놀랐습니다. 남편 리차드가 9살 난 아들 매튜를 집에 혼자 둔 채 병원에 간 것이었습니다. 매튜는 하루 종일 아빠를 보지 못했으며 집에 혼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차드는 매튜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튜의 말을 들은 린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황당했습니다. 당장 리차드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리차드의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디 병원으로 가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아 갈만한 병원에 모두 전화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리차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린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집안 곳곳을 살펴봤지만 옷, 캐리어 등 남편의 물건들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드디어 남편 리차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묘한 말을 꺼냅니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내가 없는 편이 더 나을 거야. 그러고는 린다가 채 답도 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흐르고 다시 리차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 연락을 마지막으로 그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린다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며칠 뒤 경찰은 인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 주차장에 있는 리차드의 차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라 추측하죠. 하지만 리차드 이름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기록도 출입국 기록도 없었습니다. 공항 주차장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지만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2월 10일 리차드로부터 소식이 끊긴 뒤 2월 14일 그리고 2월 15일 이렇게 2번의 전화가 다시 걸려옵니다. 2번의 통화 다 린다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말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발신지를 추적해보니 2월 14일은 베네수엘라에서 2월 15일은 아루바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없었는데 어떻게 베네수엘라와 아루바에서 전화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흐릅니다. 1995년 5월 큰아들 매튜의 10번째 생일. 매튜는 사라진 아빠로부터 $50가 든 생일 축하 카드를 받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사랑해. 엄마가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렴. 우린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를 잘 보살피렴. 잘 지내거라.
린다와 아이들은 크게 상심했습니다. 리차드는 분명 어디에선가 잘 지내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남편 때문에 시리에 빠진 린다를 의심합니다. 그들은 리차드의 실종이 분명 린다와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해 종종 그녀를 찾아와 리차드의 행방을 묻거나 사건에 대해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린다는 리차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며 그가 왜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인지 모른다고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그녀가 애들을 데리고 몰래 남편을 만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린다의 자작극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증거도 없는 그들의 억측일 뿐이었습니다. 린다는 누구보다 자상했던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버리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지, 자신이 남편을 살피지 못했다는 것에 자책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 않은 최악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차드가 사라지기 전 자신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했고 그녀의 명의로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받았던 것입니다.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던 린다는 결국 파산을 합니다. 집과 차까지 압류당하고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린다는 두 아들과 함께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대체 리차드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아들을 두고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쓴 것일까요? 린다와 아이들의 삶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던 린다는 웬 수상한 남자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몰래 그녀의 우편물과 집안 물건을 확인하고 심지어 전화기에 도청장치까지 설치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놀랍게도 경찰은 아직도 그녀를 의심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03년, 리차드가 실종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법원은 리차드가 사망했다고 판결했으며 린다는 재혼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의 기억 속에서 리차드는 잊혀져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부터 펼쳐질 엄청난 반전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7월 20일, 어느새 59세가 된 린다는 파스코 카운티 보안관 소속 형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실례합니다. 리차드 호글랜드 씨를 아시나요?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전 남편이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아픈 상처가 된 그 이름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형사는 믿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리차드 씨를 찾았습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23년 전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리차드가 살아있다니. 린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모두 함께 2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3년 전인 1993년, 결혼 생활의 권태를 느낀 리차드는 가정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그는 집을 떠나 플로리다주로 건너가 그곳에서 집을 하나 임대합니다. 그 집주인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는데 리차드와 아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집주인 아들의 이름은 테리 사만스키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테리는 바다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2년 전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차드는 우연히 집주인 아들 테리의 사망 진단서를 발견합니다. 순간 아이디어 하나가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집주인한테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들어 잘 알고 있으니 지금까지 자신이 살 리차드로서의 삶을 버리고 테리 사만스키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새롭게 사는 것은 어떨까 하고 말이죠. 리차드는 바로 사망 진단서를 훔쳐 달아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출생증명서로 새로 발급받아 테리 사만스키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미국은 신분 인증을 위해 SSN,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사용하는데 자동차 운전면허증에는 이 SSN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이죠. 이 말은 즉 리차드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리차드가 새롭게 얻은 테리의 신분은 리차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테리 사만스키는 미혼이었으며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올 가족이 아무도 없었죠. 1995년, 리차드는 테리의 이름으로 새 직장을 구하고 메리라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 둘은 인디애나주 파스코의 작은 도시에서 생활하며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군요.
자신의 부인인 린다와 아들 매튜와 더그를 버린 것도 모자라 돈까지 훔쳐 달아나 버리는 바람에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는 자신은 새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니 말이죠. 그 비열함이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그는 비행면허를 취득하고 개인 비행기까지 삽니다. 정말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사실 메리도 처음에는 리차드를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리차드의 가족이나 친척들 누구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메리가 의심할 때마다 리차드는 엄청난 언변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을 잘 모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메리도 더 이상 리차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테리로서의 리차드의 삶은 꽤 순조로웠습니다. 2013년 테리 사마스키의 조카가 등본을 떼어봅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죠. 1991년도에 사망한 삼촌이 버젓이 플로리다 중부에 살고 있으며 1995년 12월에 결혼까지 한 것입니다. 테리의 조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삼촌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웠지만 혹시나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겁이 나 3년이란 시간을 노심초사하다 결국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합니다. 2016년 7월 플로리다주 파스코 카운티 경찰 카우디가 테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63세 리차드 호글랜드가 문을 열어줍니다. 집에는 아내와 아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카디오가 리차드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테리 사만스키입니다. 라며 경찰에게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죠. 카디오는 묘한 미소를 띠며 서류 한 장을 리차드에게 건넵니다. 그것은 바로 테리 사만스키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리차드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곧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자신이 테리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메리와 그의 아들은 경악했고 자신들의 기만한 리차드에게 분노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거짓 인생이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리차드는 바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파스코 카운티 감옥에 수감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린다와 아들 매튜와 더그 역시 리차드의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차드가 린다와 두 아들에게 한 끔찍한 일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요. 어이없게도 1993년 리차드가 떠날 당시 린다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것과 린다의 서명을 도용해 받은 사기 대출 등의 원본 파일이나 진술서를 찾을 수 없었으며 게다가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인디애나의 절도에 관한 공소시효가 5년이라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린다의 변호사는 양육비 등을 합쳐 리차드를 상대로 총 200만 달러의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지만 리차드가 가진 재산은 지금의 가족인 메리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듬해 법원은 신분도용죄로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리차드는 지금까지도 가족들을 버리고 떠난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족 모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죠. 결혼 생활의 권태를 느껴 도망친 것이라면, 새로운 삶과 자유를 원했던 것이라면 차라리 이혼하지,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린다는 새롭게 결혼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가 왜 그런 잔인한 짓을 그들에게 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